자, 진실을 찾아 끝까지 추적 보도하는 광주의 시선으로 임국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구정 기자님 모시고 나주 요양원 오늘 2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영상에 광주시에서 3년 동안 나주에 있는 2개의 요양시설에 무려 150억 정도의 예산이 좀 지원돼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의혹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그 뒤에 후속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우리 구 기자님께서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하셨다고요? 예, 총 지원금 그리고 몇 년 동안 얼마나를 지원했는지 그걸 좀 알기 위해서,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도 감독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관할청인 동구청에다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보 공개 청구 요청 받은 결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 이제 답변을 받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5년치만 왔어요. 저는 이제 총 지원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광주의 혈세가 얼마나 나주로 흘렀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법에 이렇게 5년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5년만 왔어요. 조금 아쉬웠고, 실제 지원은 뭐 6년, 7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 얼마를 지원했는지는 보통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정확한 그 근거는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거고. 아니, 국가기록원에도 50년, 60년 자료도 보관하는데 어떻게 공공기관이 5년 자료만 보관하고 그 전에 자료는 없다, 이럴 수 있는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거긴 하죠. 그 정확히 뭐 법법 운운하면서 딱 5년치만 보내줘 왔다는 건 많이 아쉽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총 지원금, 실제 지원한 금액을 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산이 왔어요. 아, 이것도 좀 다르게 왔네요. 다르게 왔죠. 제가 지금 신청한 것과 다른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인지 다른 금액이 왔습니다. 그러면 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뭐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예, 이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일단 실제 지원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실제 얼마가 지원됐는지는 이제 예산이 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다만 그 시설들이 5년 동안 신청한 금액은 알 수가 있거든요. 신청한 금액은 이제 204억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신청한 금액도 좀 특이한 상황이 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합니까? 이 5년 동안 매해 좀 신청한 금액이 좀 상이하게 달라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면은 이해할 텐데 좀 심하게 다른데, 2018년에는 25억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년에는 35억으로 10억이 늘었습니다. 그랬다가 2020년에는 9억으로 확 줄어요. 2021년에 12억, 그랬다가 2022년에는 32억까지 늘어나 버립니다. 신청금이. 매년 신청 금액이 엄청 차이가 있네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약간 좀 특이한 게 보니까 2018년도 지방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2022년도 또 지방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는 구청장 선거죠. 예산이 확 늘었네요. 그렇죠. 구청장 선거가 있을 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여기 지금 법인 대표가 전국 단위 선거 뭐 회장 출신이라고 하고 열심히 선거를 도왔다는 말도 있고,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본적에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지도 감독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 청구 요청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지도 감독도 봐야 되니까요. 지도 감독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도 감독 결과는 제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물론 5년치만 왔죠. 5년치만 왔고 이렇게 어찌 왔는데 복붙이라고 하죠.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인데 그냥 뭐 복붙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다 이제 쭉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은 다 뭐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특히 인권, 정신요양원이잖아요. 정신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권에 관련해서는 2개의 시설에서 5년 내내 아무 특이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유명해졌던 영화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가니. 도가니. 다들 감춰져 있어서 몰랐지 드러나니까 경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정신요양시설에서 단 한 건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 라고 하기에는 저는 조금 의문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가끔씩 심심찮게 그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그 시설 내에서 인권 탄압 문제가 언론에 거론이 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아주 폐쇄된 시설이다 보니까 언론이라든가 일반인들 알려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간단하게 한 2사례 정도만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일제시대 때의 경기도에 있었던 성감학원하고 부산시에서 위탁 운영한 형제복지원하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매년 수천여 명의 젊은 청소년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폭행도 당하고요. 성폭행, 구타, 가혹행위,
또 강제 노역, 심지어는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의과대학의 해부용으로 사체를 팔아먹었다까지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정부 예산이 수십억이 지원되는데 이걸 착복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유용을 해서 형제복지원 자녀 같은 경우는 호주에 140억 원대의 골프장 법인을 인수를 해가지고 한인교회 목사로 신분 세탁을 했다. 이게 호주 언론에서 얼마 전에 보도된 바가 있었거든. 그런 것처럼 정말 사회에서 어렵고 힘드신 분들,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그 국가 예산으로 또는 지원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지만은 분명히 사회 어딘가에는 이런 식으로 인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동구청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한다. 지도 감독도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나주 요양원의 광주시 예산이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구청 자료 제대로 똑바로 저희 쪽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도 감독할 때도 정말 문제가 있는 점인지 가셔서 차나 한잔 마시고 시설만 대충 둘러보시고 오시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한테 만나서 혹시 아프신 데가 없는지, 혹시 또 시설에서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정말 그 입소하신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서로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추가로 더 집중 취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실을 찾아 끝까지 추적하는 저희 광주의 시선으로 열심히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